오늘 시장의 그림이 좀 어느 정도 그려지시죠? 슬슬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쌍끌이 매수 들어옵니다. 거래소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서 작전 타임 가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기 안 걸리셨어요? 괜찮으세요? 예, 아직 괜찮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요즘에 뭐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체감 기온이 좀 낮다고들 안 하세요? 체감 기온이 좀 낮긴 난데 낮긴 낮은데 그렇게 뭐 무섭거나 공포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지루하셔서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시는데 그래도 이겨내셔야죠. 네.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 작전명은 중국으로 했습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그렇지만 또 볼 건 봐야죠. 10시 구간 때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요. 중국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일단 시장이 뭐 중국의 틀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단기 관점이건 중장기 관점이건 지금 중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또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재료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의 흐름들을 좀 많이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작전명을 중국으로 잡았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요. 바로 지수 방향, 저점 확인, 그리고 기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수 방향입니다. 뭐 국내 증시 지수 방향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중국인가요? 국내 증시의 또 방향도 되겠고요. 중국 증시의 방향도 될 겁니다. 일단 지수 방향은 그래요. 일단 중국 증시가 여기서부터 또 중국 경제가 더 무너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방향도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단기 관점이건 중장기 관점이건 최소한 중국 증시가 여기서 안정을 되찾아야 국내 증시도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여기서 바닥을 친 것이 확인이 되고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여기서 더 무너지느냐 내지는 중국이 안정을 되찾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지수의 방향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국내 증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증시의 방향을 보고 또 중국에서 더 나올 수 있는 악재라든가 내지는 중국 증시가 더 무너질 수 있는지 내지는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는지 이걸 분명히 판단하고 국내 증시의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지금 맞는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차트 보면서 방향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좀 하방 아래쪽으로 뭔가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차트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 2007년엔 6,000선 고점 찍고 중국 증시가 약 6년의 기간 동안 2,000선을 저점으로 장기 횡보세를 하락세를 기록했었죠. 장기적으로 삼각 수렴형의 주가 흐름이 마무리가 되고 작년 재작년에 2,000선 저점 찍고 주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밀리는 구간들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2,000선에서 주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미 시세가 중장기로 상승세로 반전한 거예요. 대세 상승세로 반전한 겁니다. 결국에는 추세 반전이 이루어진 시장이라든가 지수가 다시 2,000선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푼 상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푼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2007년 6,000선 때부터 지금 6년 7년 동안 중국은 굉장히 그 구조개혁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자금 투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직까지 뭐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나빠지거나 하는 그런 어떤 과정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중국 증시는 저는 이 구간에서 더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오기보다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이제 3,000선 정도가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더라도 3,000선 정도가 거의 저는 저점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3,000선에서 중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이 되고 또 중국 증시가 3,000선에서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중간 바닥을 찍는 것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의 방향이 좀 안정권에서 충분히 조금만 중간 바닥을 찍는 과정만 전개가 되면은 시장의 방향도 안정권에서 반등이 좀 시도가 될 걸로 일단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 아슬아슬하니까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네요. 이번 주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뭐 대체적으로 좀 길게 보더라도 한 1월 한 달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
뭐 3천선에서 충분하게 시장이 안정이 되는지 내지는 무너지는지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또 중국발 금융 불안이 워낙에 강해서 네. 중국 당국에서도 뭐 경기 부양이라든가 내지는 뭐 서킷 프레이트 제도를 뭐 일단 폐쇄시켰듯이 네.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하방 경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저점 확인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중국 쪽 봐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도 함께 좀 저점 확인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점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제 중국 주식 3천선에서 중간 바닥 이제 찍어 보게 되면은 네. 코스피 지수도 일단 1990선 1990에서 1980선 요 사이에서 이제 저도 중간 바닥을 찍을 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중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가 저점을 확인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또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저는 뭐 이달 말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달 안에 중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가 충분히 안정권에 접어들고 저점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자신감 있게 시장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기회죠.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면 사실은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신 거예요. 그래도 좀 무섭죠. 그러니까 그쵸.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좀 시장이 충분히 안정이 되고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은 좀 주식을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데 워낙에 심리적으로 많이 눌려 있고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중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 흐름 자체가 아직은 불안합니다만 저는 뭐 올해 이달 안에 이제 저점을 찍을 거로 좀 보고 있고 또 6년, 7년의 기간 동안 중국이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단행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선 만큼 최악은 없고 최악보다는 조금씩 개선되는 어떤 조짐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국내 증시도 최악의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의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배팅보다는 기회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긴 한데 조금은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들어갈 만한 힌트가 될 만한 시그널로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현재 뭐 전체적인 시그널은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 증시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어 갔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 대책, 증시 부양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놓거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거나 네.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게 가장 큰 시그널이 되겠죠. 그런 네.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11시 50분 구간에 이 중국의 무역 수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전략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대응을 좀 해볼까요? 오늘장 전략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중국 증시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중국 증시는 뭐 장 출발하면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걸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불안해서 또 다시 오늘도 장중에 뭐 3천선이 살짝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더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 중 후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후장 뭐 중국의 이제 오후장에서 중국 증시 맞아요. 변동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오후장 정도까지도 중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우리는 뭐 부담 없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걸 일단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현물 쪽에서는 여전히 힘듭니다. 현물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중동계 자금들이 계속해서 물량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20달러대까지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중동계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털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종목군들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늘 아침 저녁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살아난 만큼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거래소 대형주들 지금 낙폭가 대형주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지금 건설 업종 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건설 업종 지수가 종목도 아니고 업종인데 한 7% 정도 오르고요. GS건설은 뭐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현대건설, 현대산업, 대림산업도 모두 다 7에서 10%의 동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 쪽도 어떻게 보면 좀 낙폭과대 섹터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강한데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건설주들은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그런 개념 증거서 리포트하고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이제 건설 전반에 걸친 반등을 좀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서 대형주 전반에 걸친 하락세가 나타났고 또 대형주가 떨어지면서 지수도 같이 밀리고 코스닥 시장도 같이 부진한 양상인데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려면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이 일단 충분히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의 반등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저는 여전히 뭐 거래소 대형주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크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조그만 호재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폭은 큽니다만 여전히 기술적 반등 이상의 큰 성격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들과 함께 또 뭐 증권주도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철강주도 올라갈 거고 조선주도 올라갈 거예요. 낙폭과대 그렇죠. 내에서의 순환매. 그렇죠.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이고 많이 빠진 상태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되돌림 파동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 낙폭과대주들이 한 번 정도 강하게 치고 가주면 시장 자체가 전체로 안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낙폭과대 거래소 대형주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제 성장주 쪽으로 매가 이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 대형주들의 반등은 아직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건설주는 전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나머지 낙폭과대했던 뭐 일부 뭐 철강주라든가 건설,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도 순환매가 한번 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나머지 이제 들어올랐던 종목 중심의 어떤 순환 장세도 한번 대비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성장주 계속 된다고 보시는 거죠?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장기적인 성장 가치예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지 말아지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기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여전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OLED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이쪽은 여전히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은 낙폭과대 대형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살짝 쏠리겠습니다만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서면서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이제 시장의 관심은 더 큰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낙폭과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 관점, 단타 차원의 대형주를 필요하겠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들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OLED, 전기차 등 네. 업황이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경쟁력 있는 종목이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독의 토마토 투자 클럽 한기수 전문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작전명입니다. 중국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낙폭과대 대형주 쪽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데 이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성장주에 베팅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